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 자, 일단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남은 재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번에 공소 사실은 18개였지만 지금 그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징역 24년이 끝이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남아 있는데요. 예.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특활비 36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이 공천을 받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예. 두 사건 모두 이제 준비기일 단계, 즉 재판 초기 단계입니다. 예, 자 이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또 재판이 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재판을 두 개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걸 그냥 합쳐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특활비 사건은 1심 초기 단계고 오늘 선고된 사건을 만약 이제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예. 이 별개의 재판에서 각각 형이 확정이 되면 이를 단순 더하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 특활비 사건에서 만약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0년이 내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징역 24년에 10년을 더한 34년으로 단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단순 합산은 보통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산법이죠. 따라서 피고인 측이 사건을 합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또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이겠군요. 자, 최순실 씨 사건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공범, 공동정범으로 계속 묶여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 재판은 이제 1심이 끝났는데 다음 재판에도 영향을 좀 받겠군요. 물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은 사실상 이 혐의가 많이 중복되는 쌍둥이 재판입니다. 쌍둥이 재판이요? 네. 예. 오늘 선고 결과는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최순실 씨의 1심을 사실상 재확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 씨의 항소심은 이제 첫 준비기일만 열린 상태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 재판인 만큼 아예 항소심에서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같이 주목을 받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입니다. 지금 이제 2심까지 끝났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오늘 모두 인정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따져보면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대법원이 과연 이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교통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예.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 공여 액수는 단 36억 원뿐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재판부는 이 뇌물 수수 액수를 72억 원으로 정리를 했죠. 그 준 돈과 받은 돈 액수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예.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이 이제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면 예. 파기 뒤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6억 원으로 항소심에 돼 있었는데 72억 원 정도로 높게 평가가 판단이 되면은 50억 원 이상이 돼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승계에 대한 청탁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재판장이 뭐 밝히기도 했지만 일반인들도 이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알려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논란이 계속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려는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1심 그리고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문영표 전 장관이 이제 그 삼성 합병 과정으로 해서 무리하게 뛰어다가 이제 실형을 받은 이제 전 공무원인데요. 그렇죠. 이분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뛰었는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1심과 2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예, 역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역시 또 대법원이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1심에서 이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 신동빈 회장이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이제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서 최순실 씨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건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은 그동안 이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내게 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되면서 이 항소심 변론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회부 강현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